오늘은 교재 92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날짜와 시간에 연관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6가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6가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1급에 포함되어 있고요. 2급에는 6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합계, 평균, 숫자 개수, 그 다음에 모든 개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연관된 것들 중에는 위크엔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워크데이, 데이트 360, 데이트, 디데이트. 이 데이트는 필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실기 시험에는 못 봤어요. now, time, 그 다음에 today, year. today하고 year는 뭐 여러 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줄에 그 year months도 필기 시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기 시험에는 못 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번호가 이제 B의 세 번째 셀에 있네요. 그렇죠? B의 세 번째부터 B의 9번째까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D의 세 번째부터 D 9번째까지 생년월일을 구하시오. 데이터 함수, 레프트 함수, 미들 함수, 앰퍼센드 연산자. 그 다음에 셀 소식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일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의 세 번째 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지금 781012-1048675라는 14자리의 문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출력하라 그랬냐면은 얘를 1978년 05월 30 형식이니까 10월 12일 형태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할 거는 이제 데이트가 뭐고, 레프트가 뭐고, 미들이 뭐고, 앰퍼센드가 뭔지를 찾아봐야 돼. 앰퍼센드는 우리 배웠죠. 앞부분에서 좀 배운 것 같아. 몇 명 하고 출력할 때 글자를 결합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자, 먼저 데이트. 데이트는 년, 월, 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데이트 안에다가 1978년을 넣어주고 10월 넣어주고 12를 넣어주면은 이것이 1978년 10월 12일 날짜가 되는 함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1978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10월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12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프트 함수.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에서 이렇게. 그 뭐냐면 문자열에서 문자열 왼쪽에서 n개만큼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는 레프트 주민번호가 B의 세 번째 셀에 있죠. B의 세 번째 셀에서 두 개를 자르면 뭐가 된다? 7, 8하고 잘린다. 자, 여기 두 개 자르는 거예요. 7, 8 7, 8이라고 잘려요. 근데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문자 7, 8입니다. 숫자로 78이 아니라 문자가 돼요. 문자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열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본래 컴퓨터에서 문자 그러면 뭐냐면 캐릭터 한 글자를 말하고, 문자열 그러면 스트링이라 그래요. 스트링 여러 글자 복수형이죠 실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굳이 안 따져도 될 것 같고, 미들은 뭐냐면 문자열 n k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자열에서 n번째에서 k개만큼 자른다. 그러니까 레프트는 무조건 왼쪽에서 자르는 거니까 레프트가 뜻이 그러니까 왼쪽에서 몇 개 잘라라. 2개면 2개. 근데 얘는 왼쪽에서부터가 아니죠.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런데 MID B의 세 번째 셀에서 세 번째에서 2개 뭐가 된다?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기 미드에서요. 예. 앞에서 이런 말 안 넣어도 무조건 앞이에요, 그럼? 미들은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 이렇게 따져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맨 앞에서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거는 뒤에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에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자르는 거는 이렇게 자르는 거는 라이트 함수를 써요. 라이트로 이렇게 자르면 6, 7호가 되겠죠. 3개 자르면.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서 못 자르잖아요. 오른쪽에서 올 때는. 6, 7호. 아니 만약에 4, 8을 자르게 된다. 4, 8을 자르면 라이트 못 쓰는 하나,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에서부터 2개. 미드로요? 네, 미드로. 무조건 미드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MID B의 세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 2개 자르면 뭐가 된다? 다섯 번째 2개 자르니까는 하나, 둘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트 함수를 써서 레프트 B의 세 번째에서 2개 자르고 이게 연도죠. 연도. 데이트 함수에서 앞에 년, 그 다음에 월이니까 월은 뭐가 들어간다? MID B의 세 번째에서 2개 자르 이게 월이 되고요. 그래서 MID B의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2개를 자르면 이게 년, 월, 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를 안 썼어 아직. 얘를 사용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안 썼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다? 78년 10월 10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978이 아니잖아요. 1978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1978처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를 1978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얘는 지금 틀린 거죠 지금. 자, 요거는 틀린 거라. 그래서 여기다가 19라는 글자를 결합을 해버리면 얘가 1978처럼 붙겠죠? 앞에 19에다가 뒤에 7, 8이 붙으니까 1978처럼 붙겠죠? 그러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어깨발이 맞겠다. 사실은 이렇게 써도 1978이라고 나와요. 78년생이면 1978년생이지 2078년생은 아니니까. 그런데 앰퍼샌드를 사용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지. 참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날짜가 아니라 문자예요. 그러니까 1899년 12월 31일은 날짜가 없어요. 그냥 문자예요, 문자.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엑셀에서 말한 날짜 그러면 1900년 1월 1일이 날짜예요. 거기서부터. 걔가 1이에요, 1. 왜냐면 수학도 그렇듯이 기준수가 있어요, 기준수. 0과 1 사이의 기준, 0과 모든 수에는 기준수가 1이에요. 그래서 기준수가 있어야 뭘 하거든. 날짜도 기준수가 있어야 뭐에서 뭐를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날짜를 뺄 때는 숫자처럼 계산해서 빼거든요. 그럼 50에서 20을 빼라 그러면 50에서 20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에 의해서 빼는 건데 날짜는 어떻게 뺀다? 숫자로 바꿔놓고 빼는 거예요.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이전 날짜는 날짜가 아니에요.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29년까지는 29년 우리가 만약에 16년 10월 11월 28일 지금처럼 16년 11월 28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2016년 11월 28일이 되는 거고 30년 1월 1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1930년 1월 1일이 돼요. 사실은 1900 요렇게 따지지 말고 29년 12월 31일 그러면 이건 2029년 12월 31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29년 넘어가서 30년서부터는 날짜를 연도를 평가를 안 해주고 그냥 30년 그러면 1930년으로 인식을 하고 50년 6월 25일 그러면 1950년이 되는 거고 20년 6월 25일 그러면 2020년 6월 25일이 되는 거고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실기야 입력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쓰면 답이 나올 텐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날짜를 써주면 우리말로 연월이 나왔잖아요. 그럼 셀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셀서식 한번 부를 때 좀 껌뻑거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연월일 이거 이 날짜로 바꿔라 이거죠. 이 날짜로 바꿔주면은 이게 되지 않습니까? 얘를 이제 자동 채우기하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다 출제위원이 이렇게 우리말로 연월일이라고 세팅을 해 놓은 거라 얘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뭐 일단은 답이 돌아가겠죠. 78년이라서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그러니까 답이 맞는 게 아니라 답은 틀리지 사실은. 근데 결과는 나오는데 앰퍼샌드라는 걸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러니까는 앰퍼샌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 1900 몇 년처럼 만들려고 쓰는 것 뿐이에요.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거고요. 2번 문제는 대여일자하고 대여일자와 반납일자를 이용하여 대여기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날수가 나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는 큰 날짜에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주면 이게 이제 날짜 사이에 간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뺄셈을 했잖아요. 연산자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이용해서 며칠 걸렸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참 애매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워크데이라는 함수도 있고 데이스 360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책에 보니까 는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워크데이는 한번 제가 써볼게요. 옆에다가요. 는 워크데이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는 뭐냐면 내가 5월 6일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45일간만 일하래요. 저보고. 근데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5월 8일이 공휴일인가봐. 5월 7일 8일 이틀이 공휴일인가봐. 공휴일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공휴일이 없으면 안 써도 되고. 왜냐면 회사 창설기념일도 있고 창립기념일도 놀잖아요. 그 다음에 5월 1일 뭐 이런 노동절도 쉬고 이렇게 쉬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국경일도 있고 휴일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하니까 이제 평일날도 쉴 때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디다 날짜를 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5월 6일서부터 45일간 일하면
요걸 날짜로 바꾸게 되는요. 날짜를 바꿔야 돼. 그럼 2016년 7월 8일 날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 끝나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3일간, 4일간 휴가를 갔어요. 4일간 휴가를 갔어요. 그럼 5월 6일, 5월 7일, 8일, 9일 이거잖아요. 근데 사이에 5월 6일 날서부터 5월 10일 사이에 휴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그거는 근무 요일이 아니니까 빼고 평일만 계산했을 때 5월 10일이 끝나는 날이다. 이거죠. 이거는 며칠 날 휴가를 출발해서 며칠간 휴가를 받는다, 또는 며칠 날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며칠간 일을 한다 할 때 계산을 하는 함수가 워크데이고요. 지금처럼 날짜와 날짜를 주고 이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이 며칠이냐라고 계산할 때는 참 애매해요. 함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주 좋은 함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함수가 젠장 여기 없어요. 여기 없으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 함수가 바로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입니다.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는요, 시험 여기 fx 함수 마법사의 목록에 없습니다. 함수 목록에. 굉장히 좋은 함수인데 뭐 메모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날짜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 날짜에서 시작해서 n1 후에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30일간 일하라 그러면 30일간 일한 다음 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워크데이고, 그 다음에 날짜와 날짜 간격을 찾은 거는 사실은 데이트 diff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작은 날짜, 큰 날짜, 그리고 이제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이. 함수에서는요, 연산자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근데 함수 사이에서는 함수에서 날짜가 두 개가 나오면 작은 날짜는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큰 날짜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작은 날짜에서 시작해서 큰 날짜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죠. 작은 거 빼기 큰 거 하면 숫자는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날짜는 작은 날짜에서 빼기 큰 날짜를 빼면 에러가 나요. 마이너스 20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날짜는. 그래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고, 함수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돼요. 큰 말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옵션이 이제 y가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간을 환산해서 연도수만 만으로 연도만. 그리고 이제 옵션이 또 뭐가 있냐면 m이 있어요. m. 뭐 소문자를 써도 상관없겠죠. 이거는 뭐냐면 기간을 환산하는데 만으로 개월수. 애기 몇 개월 됐어요? 우리 애기 27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옵션에서 ym이라는 게 있어요. 뭐 소문자로 써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기간을 환산하는데 연도를 제외한 개월수. 그러니까 애기가 몇 살이야? 그럼 우리 애기요 1년 6개월 됐어요. 18개월인데 1년은 요거로 따져야 돼. 요거로 1년 따지고, 그럼 나머지 18개월 중에서 m은 18개월로 나오는데 ym을 써주면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 쓰니까 y로 한번 계산해주고 m으로 한번 해주고, 그러면 1년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또 뭐가 뭐냐면은 이제 그 데이라고 있죠. 데이는 이제 뭐 기간 환산하는데 일수로 표시하는 거죠. 우리 애기 472일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난 지 뭐 270일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수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month day라 그래서 이제 기간을 환산할 때 개월수를 제외한 일수. 그러니까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렇게 표현할 때는 y 그 다음에 ym 그 다음에 md 이렇게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는 데이트 diff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이다. 작은 날짜. 그 다음에 today니까 오늘 날짜죠. 그렇죠? 여기다 y를 쓰면 뭐가 된다? 오늘 2016년 11월이니까 만으로 16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쓰면 16년만 나오는 16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ampersand 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6년 하고 한 칸 띄고 ampersand date diff 귀찮으니까 복사할게요. 이거 복사할게요. 예. 이때 y 대신에 이제 ym을 쓰면은 뭐가 된다? 이거는 개월수죠. 몇 년하고 나머지 개월수죠. 그래서 거기다가 몇 개월 ampersand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d라고 쓰면은 그렇지. 한번 더 써볼까요? 길지만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날 태어난 사람은 16년 10개월 27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y만 요거만 써준다면은 요렇게 요거만 써준다면 얘가 총 몇 개월이냐 하고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 y 대신에 m만 쓰면 202개월 됐죠. 그거 뭐더라?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밤에 저거 하나요? 미운 오리 새끼인가 그거 하잖아요. 네, 그 미운 오리 새끼 해가지고 연예인들 자녀들 나와서 엄마들이 토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동엽 씨하고 나오는 거. 거기 보면 그거 나오죠. 생후 몇 개월, 뭐 400 몇 개월 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500 몇 개월 됐다고 하는 거. 이걸 따지면 개월수 나오는 거죠. 만약에 1970년도에 태어난 1970년 1월 1일 날 태어난 연예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 562개월 이거 되는 거죠. 생후 562개월. 그렇게 따질 때 쓰는 함수예요. 데이트 디퍼런스는 실제 실무 업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함수 마법사에 함수 목록에 없는 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없어요. 없으니까 해결을 못해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내는 게 뭐냐면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days 360 중에서 함수니까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 여기 메소드가 있긴 있는데 우리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국 방식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국 방식 있고 유럽 방식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을 쓰지 유럽식은 안 씁니다. 그래서 안 쓰면 돼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식이 기본값이 되겠죠. 만약에 유럽에서 만들었으면 엑셀을 유럽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겠지만 요거로만 엔터 치면은 돼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제목에서 알다시피 1년을 365로 환산하는 겁니다. 한 달은 무조건 30이에요. 31일이 아니라 28일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5월 6일에서 6월 6일이면 31일이죠. 5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6월 6일까지니까 만으로 딱 31일 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35를 잡아요. 그러니까 2월 5일서부터 3월 5일은 30이에요. 28일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30으로 따진다. 그래서 급여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함수를 쓰는데 그냥 만만한 함수가 이것밖에 없더라고 시험 문제에. 그래서 뭐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데이스 360 나오는 거고 무조건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를 쓴다. 그 기준만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함수가 여기에
days 360이라는 함수인데 이건 이제 작은 날짜 이제 큰 날짜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날짜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는데 1년은 360, 한 달은 무조건 30 이렇게 계산해 준다. 그게 좀 특이한 함수다 하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쉬운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래서요. 종류가 뭐냐면 dsum, daverage, dcount, dcountA, dmax, dminimum 이렇게 6가지. 우리 2급 자격증 시험에는 6가지만 출제한다. 근데 이 6가지 함수 문법이 동일하다.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명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이제 DB라 그래요. DB. 그 다음에 이제 항목 필드라고 하죠. 필드.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렇게 조건이에요. 조건. 데이터베이스, 항목, 조건. 한번 보면 돼요.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이거는. 자, 데이터베이스란 말은요.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양이 많던 적던 간에 다 잡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산을 할 때는 뭐 실기점수의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종합점수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알맹이만 잡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항목의 이름을 포함해서 무조건 다 잡는다. 설령 성명과 연관없는 출신고를 가지고 실기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라 그러면 성명이나 종합점수가 만약에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다 잡고 시작한다. 안 잡아도 되지만 성명을 묻는 게 아니니까 성명은 굳이 블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다 잡는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냐면은 라운드 계열 함수 중에 라운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계열 중에 daverage를 쓰라고 했는데 라운드는 좀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는 daverage 먼저 써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다 블록 잡으세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필드, 무슨 항목의 평균 구하라 그랬죠? 지금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평균을 구하는 항목이 뭐냐 이거죠. 성명의 평균을 구하는 건지 출신고의 평균을 구하는 건지 필기점수인지 실기점수인지 종합점수인지. 그거 종합점수니까 종합점수를 클릭하면 돼요. 종합점수를 괄호 열고 종합이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항목 이름이 2줄짜리도 있어요. 2줄짜리는 다운표에다 못 써요. 줄을 바꿔서 쓸 수가 없으니까 명령에다가는. 그때는 그냥 마우스로 예 하고 클릭하면 돼요. 또는 성명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중에 첫 번째가 성명이고 종합점수는 5번째 항목이 있기 때문에 5라고 쓰셔도 돼요.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책에는 5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성명이 첫 번째, 출신고가 2번째, 필기가 3번째, 실기가 4번째, 종합점수가 5번째이기 때문에 5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 둘, 셋, 넷, 5 하고 키보드로 쓰지 말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 밑에 거 클릭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안 되고 꼭 항목 이름. 꼭 항목 이름을 클릭하는 거예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조건이 뭐라고요? 우주고죠.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썼잖아요.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우주고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만큼은 꼭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출신고가 우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출신고가 5주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럼 대한고등학교 학생들 출신은 어떻게 계산하죠? 출신고가 대한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쓰셔야 돼.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쓰고 여기를 블럭 잡아야지. 시험 문제에 조건을 어디다 잡으세요 라고 하면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블럭 잡아야 돼. 여기다 쓰고. 지금 에러 나죠?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쓰면 이제 상공고 출신의 평균이 되겠지. 이때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모든 평균이 나오는 거고 이거의 평균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뭐냐면 출신고 우주고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면 83점, 84점, 77점. 우주고가 지금 3명 있죠. 83점, 84점, 77점.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근데 평균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다가 라운드를 쓰래. 라운드. 어떻게? 자릿수를 어떻게 잡으래요? 소수점이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주래. 그래 지금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된다? 컴마 1 쓰면 되죠. 이 말이 어려워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건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보여주라는 건지 헷갈려요 말이. 그래서 밑에 예시가 있죠. 아 소수점이 한 자리만 남는구나. 그럼 컴마 1. 자, 이때 조건 여기서 뭐라면 이제 크리테리아 이거 되겠죠. 조건은 항목명을 포함한 조건이어야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고급 필터에서 그런 거 했었죠. 만약에 필기 점수가 표현에 갖다 80점을 쓰면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죠. 필기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이 몇 명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걸러내는 게 고급 필터라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출신국어 우주고라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듯이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쓴다? 는 average라고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컴마 종합점수의 평균 구할 거고 컴마 조건은 뭐다? 필기가 80점 이상. 여기를 조건을 잡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것들에 대한 평균 나오는 거예요. 요것들의 평균. 지금 필기가 80점 이상인 사람이 하나, 둘, 셋, 4명 있잖아요. 그렇죠. 이 4명에 해당하는 종합점수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알고 나면 되게 쉽고 우리 해설을 좀 볼게요. 95페이지 세 번째 해설 보시면은 우주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는 라운드 가로 열고 뒤 에버리지 어쩌고 콤마 1 썼는데 그 밑에 수식의 이해가 있잖아요. 먼저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니까 나중 문제고 뒤 에버리지부터 보면 되죠. 뒤 에버리지. 그래서 빨간 줄 1번 쳐놓은 거 그게 뒤 에버리지 문법이란 말이에요. A 12번째부터 E 19번째까지 이 전체죠. 이 전체를 가지고 컴마 5라고 썼죠. 5번째 항목 즉 종합점수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잡으면 되나 안 되나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 잡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실제 왜냐면 성명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이번 시험 문제는 출신고서부터 종합점수까지만 들어있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때는 컴마 5가 아니죠. 종합점수가 컴마 4가 되겠죠. 그것도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우스로 종합 2의 12번째를 클릭하면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고, 근데 보편적으로 다 잡고 시작한다. 다 잡고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가 나왔더니 소점이야 막 여러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뭐 소점이 한 자리까지만 구해라, 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00의 자리까지 보여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는 T-에버리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T-썸보다 T-에버리지가 많이 나오고, T-에버리지 나오면 평균이니까 소점 이하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라운드 기호를 꼭 하나 붙여주죠. 지금 문제처럼. 지금 문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예요. 반올림, 그 다음에 평균. 딱 궁합이 맞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아니죠? 자, 문제를 낼게요. 다시.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종합 점수의 최대값은 얼마죠? 그럼 최대값이니까 D max, 그렇죠. D max를 쓰는 거예요. D max 쓰고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얘들이 데이터베이스고, 뭐의 최대값 구하라고요? 종합 점수의 최대값 구하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조건은 아까는 출신국어 우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요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88, 88, 91, 85 이 4명 중에서 가장 큰 점수니까 90.5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Dcount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Dcount. 는 Dcount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전체. 항목은 어디? 이게 헷갈리죠? 아까는 출신국어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종합점수란 항목이 나왔고, 80점 이상의 필기점수 중에서 종합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종합점수 항목이 나왔는데, 지금은 항목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필기점수 중에서 8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만 물어봤지 어느 항목의 개수를 세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내가 세야 돼요. 어디 걸 셀까요? 성명의 개수를 세면 될까요? Dcount잖아. Dcount는 뭐 하는 건데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성명이 글자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 개수를 해당하는 우주고나 난민철이나 뭐 이거를 개수를 세야 되는데, 성명에는 요게 해당하잖아. 80점 이상이니까. 그럼 성명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니까 Dcount가 계산을 못하는 거고, 출신국은 어떻게 돼요? 못하고, 필기는 숫자니까 괜찮고, 실기 얘도 숫자니까 괜찮고, 종합 얘도 숫자니까 괜찮죠.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죠? 이 셋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컴마 조건은 여기를 정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필기가 80점 이상 맞은 학생들에 대해서 종합점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또는 여기를 만약에 실기를 선택하면 뭐예요? 필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 맞은 학생들에 대한 실기에 해당하는 점수들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냐면 80점 필기 점수 80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을 얘기 안 해준단 말이야. 항목은 내가 세는 거야. 근데 Dcount A를 쓰면 어떻게 돼? Dcount A는 성명의 개수를 세도 되고, 학교 이름을 세도 되고, 숫자 항목을 세도 되고, 어떤 걸 세도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나와요. 얘는 주로 Dcount는 필기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면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Dcount 해놓고 얘를 선택하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얘도 틀렸죠?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는 지금 맞아요.
D카운트 A를 쓰면 뭐가 된다? 아무거나 찍어도 맞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험에 낸다. 필기시험은 그렇게 보통 내요. 네. 근데 실기점수는 그렇게 아리송하게 내면 헷갈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를 내는 거죠. 왜냐면 필기점수는 밑에 보기가 있잖아. 보기대로 눈으로 계산해 보면 되거든. 그러면 D카운트를 썼는데 문자 항목을, 글자 항목을 선택해 줘 버리면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는 안 세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기 중에 틀린 게 어느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필기점수를 냅니다. 자, 이건 뭐죠? 최고점수래. 최고점수. 상공고등학교. 출신고가 상공고는 없네. 출신고가 상공고는 붙어있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21 여기서부터 C23 여기까지 여기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럼 요거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출신고가 어디라고? 상공고라고 이렇게 조건을 써놔요. 여기다 쓰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쓰든지 하여튼 이 범위 내에다 조건을 써야지 그렇게. 예. 그리고 필기점수의 최대값하고 실기점수 최저값하고 필기점수의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는 Dmax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필기점수의 최대값 구할 거고 조건은 얘고 그렇죠? 빼기 똑같아 얘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요거만 미니멈으로 바꿔주면 되지 뭐 똑같은 문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최대값이고 이건 최소값이고 그럼 계산해 봐야 돼. 91이 가장 큰 점수 같고 56이 제일 작은 점수 같으니까는 맞나요? 이게 가장 상공고죠? 56하고 88하고 85 여기지. 상공고등학교에만 학생들의 국한된 거니까 88이 가장 크고 56이 제일 작으니까 30이 맞네요. 예. 우리는 여기는 가장 최대값은 91이지만 얘는 우주과학 출신이니까 그렇게.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공문고, 서전명의 상공문고 조건을 걸 수가 있겠네, 그렇죠? 평균을 구하여 계산해보래, 여기다가. D 에버레이지 평균이고, D 카운트 개수고, 그러니까 D 에버레이지 써야 되겠죠? 는 D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뭐의 평균 구하라고? 금액의 평균 구하라고. 컴마. 조건은 뭐? 서전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되면은 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합계 구하는 건가요? 5번 문제 6번인가요? 예. 너무 쉽사리 지나가서 예. 상공문고의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해. 상공문고 합계 금액. 뒷섬 쓰면 되겠네요. 뭐.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그 다음에 항목은 금액의 합계니까 금액을 찍고. 조건은 서전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해주면 합계가 나오겠고.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 D썸 그러면 합계, D에버레이지는 평균, D맥스 그러면 최대값 이렇게 함수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뒤에 가로 열고 나오는 문법 구조는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커마 1급에 나온 나머지 6개 함수도 동일해요. 근데 함수 자체가 헷갈리게 만들어져서 뭐 표준편차 분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Dcat 이런 거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지 말고 어차피 문법은 동일한 거니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뭘까요?
전자과 학생, 전자과. 학과가 전자래. 납부자 수를 구하는데 D 카운트를 쓸 거예요. 자, 밑에다 써볼게요. 는 D 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고 항목은 급식비의 개수를 쓸 거예요. 납부냐 빈칸이냐. 글자가 있는 거를 세면 되겠죠? 근데 항목은 학과가 전자래. 전자는 납부 3명이고 통신은 학과가 통신은 직접 조건을 못 거니까 여기 어디다가 학과가 통신 그거 쓰면 되겠고 얘 빈칸이니까 빼고 하나 2명 나오겠죠. 통신은 2명이고 근데 요 뒤에다가 몇 명 하고 나오잖아. 몇 명. 그러니까 뒤에다가 앰퍼샌드 명자 붙여주면 몇 명 하고 나오겠죠. 몇 명. 이렇게. 몇 명. 여기 옆에가 좀 너무 삐져봐서 제가 밑에다 썼습니다. 네, 답에는 지금 여기 가운데 맞춤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몇 명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문제 9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98쪽에 나와 있는 기출공일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품목이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거랑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98쪽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C의 세 번째 셀에 있는 얘를 어떻게 바꾸라? 2002년 06월 04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얘는 데이터 함수 써야 되고 레프트 함수 써야 되고 미들 함수 써야 되고 앰퍼센드 연산자 써야 되니까는 는 데이터 안에 년 월, 일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테고 는 데이터 안에 년도는 앞에 20을 붙여가지고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레프트 C의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2년도니까 앞에 2002에서 2002처럼 보이겠네요. 그 다음에 MID 중간에 낀 걸 찾으니까는 C의 세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 요거 자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MID C의 세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 두 개를 잘라야 04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괄호 달아주면 이게 답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보면은 예 그렇게 되네요. 얘는 뭐 셀서시 바꾸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냥 잘 초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세탁기, 품목이 세탁기네요. 그렇죠? 품목이 세탁기인 항목에 대해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D sum 쓰고 라운드업 100단위에서 올림해 가지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100단위에서 올려 가지고 는 라운드 업 쓰고 dsum 쓸 거네요. 그렇죠? dsum. 그러면 는 라운드 업 어떤 값을 써주고 자릿수 이렇게 써주는 게 라운드 업이니까. 그럼 100단에서 올리니까 1, 10, 100, 100단에서 올려서 그럼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값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dsum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항목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데이터베이스고 항목은 매출액이고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쫙 콤마 매출액이라는 항목 콤마 품목의 세탁기. 그럼 이제 요 합계 구하는 게 뒷섬이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얘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답은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라운드 업 쓰고 뒤에다가 콤마 마이너스 3 쓰면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 가지고 나온 거네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과의 평균 점수와 국문학과의 평균 점수를 구하래요. 차이를 구하래. 자, 3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영문학과, 국문학과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한 후에 차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라는 거는 빼주는 건데 뭐가 큰 게 있어야 큰 놈에서 작은 걸 빼야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함수가 뭡니까? ABS 절대값 나왔네. 그러면 ABS 값 1 빼기 값 2 이렇게 해주면 값 1과 값 2에 대한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값 1이 크면 값 1에서 값 2를 빼주면 되고 값 1이 작으면 값 2에서 값 1을 빼주면 되는데 어느 게 큰지 작은지는 모르니까는 그냥 빼놓고 나서 절대값은 우리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양쪽에 칸막이 치는 거.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을 ABS라고 써요. 앱솔루트. 그러면 는 ABS 쓰고 여기에 뒷섬 여기 이제 영문학과 계산할 거고 빼기 뒷섬 국문학과 평균인가요? 그러면 에버레이지가 되겠네. 에버레이지. 그러면 국문학과하고 영문학과 차이니까 영문학과 먼저 써주고 국문학과 여기 뒤 에버레이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봐야지 뭐 천사. 여기다가 옆에다 써볼게요. 좀 크게 는 ABS 가로 열고 T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쭉 콤마 총점에 대한 평균 콤마 학과가 영문 빼기 T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쭉 총점에 대한 평균 콤마 학과가 국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 써주면 소점이야가 한 자리 이하로 줄여지게끔 미리 세팅해놨나 봐요. 본래는 이렇게 소점이야가 길게 나오는 건데 이 자리에는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로 볼까? 길게 답을 본다면은 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문학과, 국문학과 뭐 똑같은 거 써주는 건데 뭐만 다르면 된다? 학과가 영문이냐, 학과가 국문이냐 그 차이지 뭐. 최대값은 Dmax를 쓸 거고 최저값은 D미니멈을 쓸 거고 국문학과잖아요. 그렇죠? 학과가 영문이고 학과가 국문이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 는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총점에 대한 최대값 콤마 조건은 학과가 국문
그다음 여기는 는 D 미니멈 최소값 구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고 항목은 총점이고 조건은 학과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여기 국문학과 중에서 하나, 둘, 셋, 세 명이네요. 국문학과는요. 제일 큰 거는 398이고 제일 작은 거는 198이고. 예, 맞네요.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 처음에 하실 때는 내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할 때는 눈으로 검증을 해보시고, 그게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뭐 데이터가 뭐 1000개가 나오든 10,000개가 나오든 맞겠죠. 내가 그동안 잘 했으니까.